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 뿌리반을 위한 비대면 강의 자료입니다. 교과명은 용접재료 2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 주는 3주차입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라고 정했는데요. 아마 들어본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금속의 조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조직이 오스테나이트하고 페라이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차, 2주차 요약을 먼저 해보죠. 2주차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금속과 합금, 자, 순금속을 이야기합니다. 금속과 합금에 대해서 비교했었습니다. 자, 금속은 순금속이라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된 금속이다.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일단 한 가지 원석으로 만든 금속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순금속인 경우는 한 가지겠죠. 이 순금속의 한 가지 이상의 원소를 첨가한 금속을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순금속인 경우는 강도나 경도가 낮죠. 약합니다. 근데 합금은 크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원소하고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전도율이나 열 전도율이 높은 반면에 합금은 낮죠.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더라. 전기도 잘 전달 못하고 열도 잘 전달 못하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전성, 연성, 소성 변형은 크다. 전성이라는 것은 넓게 펴지는 성질이고요.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고, 소성은 변형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합금은 작다. 왜냐하면 강도나 경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작겠죠. 용용이나 주조성은 나쁘거나 높겠고요. 합금은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해서 다이캐스팅도 많이 하고 있지요. 자, 내열성, 내산성, 내식성은 나쁘고 합금은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금속과 합금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난 주차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비교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에서 가끔 다음 중 합금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강도가 순금속에 비해서 크다. 2번 경도가 크다. 3번 전기 전도율이 높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겠죠. 전기 전도율은 낮으니까 여러 개의 원소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성질은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나 경도가 크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전성이나 연성 이런 것들은 안 좋겠죠. 합금은. 그죠? 대신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생각하면 용용점이 낮기 때문에 주조성은 좋다. 캐스팅 성질은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고요. 복습을 마친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오스트나이트하고 페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먼저 철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틸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이게 지금 용광로라고 합니다. 용광로. 이 용광로 속에다가 철을 함유하고 있는 돌, 그걸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해요. 뒤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철 성분이 많이 일부분 함유하고 있는 돌을 집어넣고 얘를 녹여야 되겠죠. 철을 녹여야만이 철을 만들어내니까 여기 돌 속에 있는 철을 녹여내기 위해서
열을 가해야 됩니다. 열을 가해야 되는데 밖에서 열풍을 부려줘요.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을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뜨거운 바람이냐면 대략 한 1200도씨 정도의 열풍을 불어 넣어줘요. 그러면 철광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이 녹아서 흘러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철은요, 일반적으로 1539도, 책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1539도씨에서 녹습니다. 그러면 1539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되는데 열풍을 불어 넣어주는 온도는 1200도씨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녹지를 않죠. 네. 그래서 뭐를 같이 넣어주냐, 코크스라고 하는 일종의 숯입니다. 숯. 네. 숯 또는 목탄 뭐 이런 거. 이 숯, 우리가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숯이에요. 그 숯을 넣어줍니다. 숯. 이 수습, 즉 코크스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입니다. 탄소. C라고 하는 탄소. 지난 시간에 우리 주기율표 공부할 때 탄소가 있었습니다. 이 탄소가 주성분인 코크스를 같이 넣어줘요. 숯을. 그러면 이 열풍 1200도씨에 의해서 코크스가 탑니다. 이 숯이 타면서 열을 더 내죠. 어느 정도 열을 내냐면 이게 보통 한 1600도씨 이상 열을 냅니다. 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열풍을 불어넣어주면 탄소, 즉 코크스의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열을 내주는데 이때 열이 1600도씨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철의 융점, 녹는 점이 1539도라고 하면 충분히 녹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철이 녹아서 흘러 내려옵니다. 그 흘러 내려온 철, 그걸 우리가 선철이라고 불러요. 한글말로 선철입니다. 선철. 영어로는요, 피그 아이언이에요. 피그 아이언. 이게 돼지철이죠. 돼지철. 자, 왜 돼지철이라고 했는지는 잠깐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철이 녹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분들은 같이 녹아서 따로 같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불순물을 위에다가 전부 띄워버린, 위쪽에 띄워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석회석을 넣어요. 석회석. 불순물들을 녹아져 있는 철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석회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철광석에 있는 철이 녹아져서 있는 선철이 밑에 가라앉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불순물들이 떠 있겠죠. 석회석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아져 있는 이 선철을 쏟아서 만든 것. 이게 바로 곧 철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철이에요. 자, 선철. 한자로 보면 쇠금자. 자, 우리 그 뿌리반은 한자를 잘 모르실 텐데요. 자, 중국 쪽에서 쓰는 이제 이게 문자인데 한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게 쇠를 뜻하는 거예요. 쇠금.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먼저 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쇠다, 철이다 라고 해서 선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철. 그러면 왜 얘를 피그 아이언이라고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가요. 예전에 뭐 영국 또는 미국, 영국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을 건너서 옮기면 주와 주 사이를 이동을 할 때 주로 열차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열차를 이용을 하는데 줄을 넘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에서 B라는 주로 이 선철을 싣고 옮겨가요. 철이 다른 곳에 필요하니까 용광로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주로 이동을 할 때 그 줄을 넘는 그 곳에서 열차에 대해서 일종의 검문을 한 거예요. 야, 이 열차에 뭐 실려 있냐? 라고 해서 우리 이거 선철 실려 있어 하면 그 선철은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야, 세금 얼마 내? 그래야 갈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한 게 뭐였냐면 그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가 영어로는 피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해? 야, 여기 뭐 실려있니? 했더니 아, 여기 돼지 실려있어 라고 하면, 돼지는 농축산물, 즉 농업, 축산업 이쪽에 관련됐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주로 이동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 이거 돼지 실려 있어 라고 했던 거가 유래가 돼서 영어로 피그 아이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돼지철, 이게 유래예요. 이렇게 용광로 속에다가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물론 석회석도 들어갑니다. 열풍으로 가열을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철, 이거를 선철이라고 부릅니다. 선철. 네, 선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용광로를 다른 말로는 고루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용광로라고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외에 다른 철광석을 만드는 방법이요. 고로, 방금 블라스트 퍼넌스라고 하는 용광로, 두 번째가 전기로, 세 번째가 파이렉스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용광로 하나만 우리 그 뿌리반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철, 이거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선철. 영어로는 피그 아이언. 우리 그 영화에 아이언맨 있잖아요. 아이언, 철입니다. 맨, 남자, 사람. 철로 된 남자, 그게 아이언맨이에요. 자, 피그 아이언이 선철이고, 선철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선철은요, 이 속에는요, 아까 코크스, 탄소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탄소. 이 코크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코크스, 즉 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어떠한 영향이 있냐면요, 탄소가 많기 때문에 부스러지기가 쉽습니다. 부스러지기 쉬워요. 강도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잘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어렵겠죠. 또한 이 속에는 인과 황, 인팔, 인피입니다. 황은 S고요. 인과 황의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선철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 잘 깨지고 부스러지니까, 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해요. 자, 아무튼 이 선철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철이겠죠. 주된 성분은 철입니다.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게 녹아서 나왔으니까 철이고요. 또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코크스 속에 들어있던 탄소, 그죠? 탄소. 두 번째, 규소, Si. 세 번째, 망간이 있습니다. 망간. 그리고 인과 황이 들어가요. 인과 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 들어있다. 이 선철, 피그 아이언은.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볼까요? 탄소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대략 한 4% 이상 들어있는데요. 어디서 왔냐면 얘는 코크스 속에 있는 탄소가 같이 녹아져 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규소, Si, 철광석 속에서 나왔다. 인과 황도 역시 철광석에서 나와서 비롯돼서 함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한 0.5% 정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게 많으면은 그만큼 품질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망간이라는 애가 특별해요. 망간, Mn, 망간이라는 녀석은 대략 0.5에서 1.1%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철광석이나 코크스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얘는 어디서 왔느냐? 일부러 집어 넣었어요. 여기다가. 선철을 만들 때. 그래서 그냥 특공대라고 부릅니다. 특공대. 이 특공대는 추가 투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고로, 즉 용광로 속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을 넣고 열풍을 가해서 철을 녹여서 만든 게 선철인데, 그 선철 속에는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 있더라. 그런데
이 망간은 집어넣었던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추가로 집어넣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왜 그러면 망간이라는 녀석을 추가로 투입을 했느냐? 특공대를 왜 투입을 했느냐? 왜냐하면 황해 불순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망간을 집어넣지 않으면요, 이 황과 철과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FeS라는 것을 생성을 시켜가지고 얘가 취성, 고온 취성, 500도씨 정도에서 취성을 나타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망간을 집어 넣어버리면 황이 철과 결합하기 이전에 망간하고 먼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망간과 먼저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FeS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FeS, 망간이 없다면 철과 S, 황이 결합을 해서 FeS, 황화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져서 취성이 생기는데, 망간을 집어넣으면 철과 황이 결합하기 이전에 망간이 황하고 먼저 결합을 해버리니까 황이 없으면 철하고 황이 결합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망간과 황이 결합을 해서 MnS가 만들어집니다. MnS가. 그래가지고 FeS 생성을 방지하면 이 온도에서 취성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간을 집어넣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별도로 집어넣은 녀석이 특공대가 망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망간 대단하죠?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을 만드는데, 맨 처음 만드는 데는 용광로 속에다가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을 집어넣고 열풍을 가해 가지고 한 5, 6시간 지나면 철이 전부 녹아서 나온다. 그래서 1600도 정도가 올라가니까 철이 녹아서 나오는 철을 쭉 쏟아 가지고 굳힌 것, 이렇게 굳힌 것이 바로 선철, 피그 아이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피그 아이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잘 부서진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더 아십니다, 이거. 그리고 변형이 어렵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물이 많아요. 불순물이 많습니다. 망간을 집어 넣었다 하더라도 0.5% 정도의 불순물이 있어요. 이 정도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철이겠고요. 나머지 5개가 들어있더라. 5개.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 5가지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탄소는 코크스에서 들어왔을 거고, 나머지들은 철광석에서 들어왔을 텐데, 망간만이 유일하게 별도로 추가 투입을 했다. 왜 그러냐면 Fe하고 황하고 결합해서 FeS를 주기 이전에 FnS가 돼서 FeS를 생성을 억제한다, 못하게 한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망간을 대략 0.5에서 1.1%를 추가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공대를 투입해서 취성을 방지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만든 철의 선철이고요. 이 선철을 만드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선이라고 합니다. 선철을 만들기 때문에 제선,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조할 때 제자입니다. 선철을 만드는 과정을 제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지금 용광로 내에서 지금 선철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선이라고 합니다. 제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철에는 불순물이 많고 탄소 함량도 높아요. 그래서 이 탄소 함량도 좀 낮추고 불순물을 줄이는 이 과정, 이거를 제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 스트림입니다. 강을 만드는 과정을 제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아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것을 강이라고 부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한 선철을 만드는 과정을 제선이라고 한다. 여기에 불순물과
탄소 함량을 줄여서 만드는 철을 만드는 과정을 제강이라고 하고요.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철광석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집어넣고 코크스와 열풍을 가하는 게 아니라요, 얘를 이렇게 우리 강아지 사료처럼 이렇게 펠렛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코크스라고 했던 거, 탄소죠. 주로 숯 이런 것들, 또는 미분탄, 가루로 된 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열풍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철이 녹아 내려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즉 선철을 만드는 게 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선. 자,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공정, 즉 제선이라는 얘기는 선철을 만드는 공정을 제선공정이라고 하다. 선자가 아까 선철할 때 선자입니다. 두 번째요, 제선공정에 의하여 고로, 아까 용광로죠, 용광로에서 생산된 쇳물, 이걸 용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 용선, 선자가 이거 같습니다. 제선할 때 또는 선철할 때 녹아있는 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쇳물, 쇠우물입니다. 쇠우물. 탄소 함유량이 많고 인과 황,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용선, 쇳물에다가 이 쇳물을 전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고 순수한 산소만 불어 넣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 함량을 낮추는 공정, 이거를 제강 공정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쇳물을 용선이라고 했죠. 녹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녹아있는 선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녹아있는 강이다. 그래서 용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공정을 제강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철강, 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용접에서 철에 대한, 일반 스틸에 대한 용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철을 만드는 공정은 이렇고요. 이거에 대한 불순물들, 그리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는 알아야만 용접에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강을 만들었으면, 제강 공정으로, 이걸 만들었으면, 이걸 연주라고 해서 일종의 슬래브, 볼륨, 발렛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요. 일종의 조각조각 만듭니다. 이렇게. 이 녹아있는 쇳물, 용강을 갖다가 일정한 틀에다가 주형, 몰드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냉각을 시켜서 슬래브나 블룸, 빌릿 등의 중간 소재를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아변, 롤러를 통해서, 자, 슬래브, 블룸, 빌릿 이런 것들, 인굿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것들을 판이나 아이빔이나 디귿자, 형광이나 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만드는 공정을 아변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변 공정. 그래서 철을 만들 때는 맨 처음에 제선 공정으로 선철을 만들고, 제강 공정으로 용강을 만들고요. 그죠? 일반 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주 공정으로 중간재를 만든 다음에 아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소재를 만들어서 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이해가 가실까요? 자,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대략
자, 방금은 용광로에서 선철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일부의 영상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요, 다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을 만드는 거예요. 광양제철소라고 한다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한국에서 이 철을 만드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포스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요.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철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니죠. 현대제철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포스코, 포스코라고 하는 그 제철소인데요. 거기서 철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인류와 함께 해온 철. 지금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철의 심장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중심, 광양제철소입니다. 지금부터 철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선, 제강, 압연 공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철을 만드는 첫 번째 공정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제선 공정입니다. 먼저 철의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세계 각지에서 수입해 원료 부두에 내립니다.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은 열이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용광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철광석은 소결 공정에서, 석탄은 코크스 공정에서 단단한 덩어리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 처리한 철광석과 석탄을 약 100m 높이의 용광로 안에 층층이 쌓으면서 아래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석탄이 타면서 나오는 열에 의해 철광석이 녹아 1500도씨의 쇳물이 됩니다. 두 번째 공정은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공정입니다.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는 다량의 불순물이 들어있어 이를 그대로 굳혀 만든 철은 아주 쉽게 깨지므로 액체 상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용광로 쇳물을 어뢰처럼 생긴 토피도카로 옮겨와 거대한 항아리 모양의 전로에 넣고 순수한 산소를 불어넣으면 탄소와 인, 황 등의 성분은 타서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의 쇳물이 되는데, 이때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쇳물의 성분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액체 상태인 쇳물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연속적으로 흘려보낸 후 응고시키면 고체 상태의 강철이 되어 최종 철강 제품의 중간 소재로 쓰이는 슬랩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압연 공정입니다. 두꺼운 널빤지 모양의 슬래브를 1100도씨 이상 가열하여 회전하는 롤 사이를 통과시키면 얇고 긴 철판이 되는데, 이 열연 제품은 건축자재, 파이프 등 산업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열연 제품을 실온에서 더 얇게 가공한 냉연 제품은 일반 가전제품, 드럼, 자동차 프레임 등에 쓰이고, 냉연 제품 표면에 아연을 입힌 도금 제품은 고급 가전제품, 사무기기, 자동차 외장 등에 사용됩니다. 두껍고 네모 반듯한 후판 제품은 원유를 수송하는 강관이나 빌딩, 선박 등 규모가 큰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도 하이밀 공장에서는 캠이라 불리는 기술을 통해 컨테이너, 건축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아주 얇은 열연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와 같이 포스코가 생산한 다양한 철강 제품은 내 손 안의 스마트폰에서부터 지구 밖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됩니다.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 최적의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광양제철소는 최고급 자동차 강판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요구하는 철판 크기로 자르고 용접하고 성형하는 맞춤 재단 용접 강판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 강제 가공 연구센터에서는 자동차 강판 제조와 가공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을 만드는 모든 생산 과정을 24시간 관리하는 생산 관제센터와 제철소의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클린시스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철강 기술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 이곳은 광양제철소입니다. 잘 보셨나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철을 만드는 과정, 재선 공정, 재간 공정, 압연 공정, 또 뭐 연주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략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이 포스코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선, 재강, 연주, 압연, 이러한 공정들을 통해서 선철을 만들고 재강을 만들고 스틸을 만들고요, 슬래브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필요한 요소에 맞게끔 만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의 수업 목표가 아까 오스테나이트하고 페라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앞글자를 따서 오페라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오페라요. 자, 보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하고 페라이트라는 뜻입니다. 오페라 우리 아시죠? 오페라. 자, 오페라 공연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페라 공연. 자, 지금부터 이제 오페라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철을 만드는 과정, 선철을 만드는 과정이 철광석과 코크스, 석탄 이걸 넣고 열풍을 넣어 가지고 처음 만들어진 철을 피그 아이언 선철이라고 했고요. 이 선철에는 철은 빼고요, 철 Fe는 빼고 기본적으로 5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망간은 어떤다고요? 망간은 특공대, 즉 추가 투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추가 투입. 나머지들은 코크스나 철광석에서 온 거고, 망간은 추가 투입했다. 왜 추가 투입했다 그랬죠? 특공대를 Fe하고 황하고 결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Mn, 즉 망간과 황이 먼저 결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망간을 투입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닌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철을 만들더라라고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재선 공정이라고 했죠. 재선, 이 선철을 만드는 공정이다. 그래서 재선이라고 했고, 이거에서 아까 인과 황,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갖다가 재강이라고 한다 그랬죠. 재강 공정. 자,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5가지 원소,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 5가지 원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해하기 쉽게 기본 안주 5가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해 볼게요. 오페라 공연을 보는데, 여러분들이요, 오페라 공연을 보는데 거기에서 술을 줘요. 어떤 술을 주느냐? 순강주를 줍니다. 순강주. 술만 주면 안 되잖아요. 안주도 줍니다. 안주는 몇 가지 줍니까? 5가지 줘요. 기본 안주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오페라 공연을 보는데 순강주라는 술과 기본 안주 5개가 제공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강주하고 기본 안주 5개를 먹으면서 오페라 공연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자. 그 기본 안주 5개가 뭐라고요?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철의 5대 원소라고 합니다. 기본 안주 5개 5대 원소입니다. 강의 5대 원소 5가지 안주는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고, 이 망간은 특공대로서 별도로 추가 투입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머지 4개는 코크스나 철광석에서 빠져나온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금속 재료에서 철, 대표적인 강, 스틸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페라를 공부한다. 오페라 공연을 갔더니 순강주라는 술과 기본 안주 5개를 주더라. 기본 안주 5개가 뭐냐 그랬더니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더라 라는 얘기고, 망간은 추가 투입을 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안주 5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시험에 나오느냐? 나온다. 다음 중 철의 5대 원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철의 5대 원소. 이거 외에는 선철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선철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재성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선철, 여기에는 이 기본 안주 5개밖에 없어요. 철하고. 이해하시겠죠? 이 다음 재간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특별한 원소들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선철에서는 없다. 그래서 철의 기본 5대 원소는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 물론 철 빼고요. 이해하시겠죠? 잘 이해를 하고 암기도 해야 됩니다.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인과 황은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탄소, 규소, 망간은 특공대로 일부러 투입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페라에 갔더니 순강주라는 술을 줬죠. 네, 순강주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철을 구분을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을 구분을 해요. 네, 구분해 보겠습니다. 순철, 강철, 주철이라고 부릅니다. 순철, 강철, 주철. 우리가 강철을 그냥 보통 철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강주라고 부른다. 자,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25% 미만입니다. 아까 보통 선철을 만들면 탄소 함량이 얼마라고요? 4%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탄소를 줄여가지고 순철 0.02% 미만으로 하면 이거는 순철 퓨어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025에서 2.0%, 책에 따라서는 이게 뭐 2.1 또는 2.11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략 2%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철을 갖다가 강철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틸, 강 또는 철, 이거는 강철입니다. 강철. 그래서 강철이라는 것은 탄소 함유량이 0.025부터 2% 미만을 강철이라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까지를. 자,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것, 즉 2% 이상, 이거를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 주철은요, 2% 이상 또는 2.1 뭐 이런 퍼센트 이상을 주철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0.025, 2% 기준으로 0.025에서 2%를 강철, 그 미만을 순철, 그 이상을 주철,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철은 다 뭐냐? 이 강철입니다. 강철. 0.025에서 2.0% 사이를 거의 대부분 써요. 왜? 이 0.025%보다 낮은 순철은요, 너무 약해요. 약해. 그래서 잘 안 씁니다. 2% 이상인 주철은 또 잘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깨져버려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강철을 가장 많이 쓰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강주, 순철, 강철, 주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탄소와 철과 철 속에 탄소가 이만큼이 포함이 된다는 뜻인데 무슨 관계일까 라는 겁니다. 탄소가 이렇게 많아지면 더 강해지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죠. 대충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철의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속에 탄소가 끼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요. 금속, 즉 철은 크기가 1이라고 한다면 탄소는 0.5 반절밖에 안 됩니다. 반절보다 적습니다. 대략 직경의 크기가요. 그래서 철이 있으면 탄소가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이 있고요. 탄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건 순철이겠죠. 순철은 0.02%니까. 그래서 얘는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빈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 철들이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밀면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밀면 움직이니까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연해집니다. 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강철 보겠습니다. 강철.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니까. 강철 보겠습니다. 강철은 철 속에 탄소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밀면 아까는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쉽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아까보다 빈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움직이되 많이는 못 움직이겠죠. 그죠? 빈 공간이 적당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못 움직여요. 그러면 강해지겠죠. 그죠?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강철이에요. 0.025에서 2.0%까지 이게 강철입니다. 그 다음에 주철은요.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철을 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빈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탄소가 많기 때문에 약해요. 깨집니다. 잘. 자, 이게 바로 주철입니다. 주철. 이해하시겠죠? 움직일 여유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게서 강해지는 겁니다. 잘 깨져요. 자, 순철은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살짝만 밀어도 움직이니까 약하다. 너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강철은요, 빈 공간이 적당하다. 따라서 적당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철은 빈 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움직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자. 순, 강, 주는 요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됐던 것을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선철은 피그 아이언이고 얘는 맨 처음 만들어진 철입니다. 재성 공정에서 재강 공정에서 얘네들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나서 탄소 함량에 따라서 순강주로 나뉘더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순철, 강철, 주철. 이해하시겠어요?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2로 너무 적기 때문에 쉽게 움직인다. 강철은 빈 공간이 적당하다. 즉 탄소 함량이 적당히 있다. 그래서 적당히 움직일 수 있고 주철은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공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철은 적당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얘를 많이 쓰는 겁니다. 강도, 즉 단단하게도 적당하니까.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 강철을 갖다가 다시 분류를 합니다. 순강주인데 강철이라는 것은 0.02에서 2%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분류를 하자. 어떻게 분류하느냐? 탄소함량이 적은 거인 저탄소강, 중간 정도인 중탄소강, 탄소함량이 많은 고탄소강으로 봅니다.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나옵니다. 저탄소강은 0.025에서 0.3%까지, 그리고 중탄소강은 0.3에서 0.6까지,
고탄소강은 0.6에서 2.0까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게 바로 탄소강을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탄소 함량.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강 공정에서 우리가 철은 탄소 함량에 따라서 순강주, 순철, 강철, 주철로 나눈다. 순철은 0.025% 미만, 강철은 0.025에서 2.0, 주철은 2.0 이상. 왜 순철, 강철, 주철 중에서 강철을 가장 많이 쓰느냐? 순철은 빈 공간이 많아서 쉽게 움직여서 너무 약하다. 강철은 빈 공간이 적당하기 때문에 적당히 움직여서 강도도 적당하다. 주철은 빈 공간이 너무 적어서 움직일 공간이 없으니까 쉽게 깨지더라. 그래서 강철을 가장 많이 쓴다. 순강주 중에는 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 강철 0.025에서 2%를 다시 더 세분하게 나누면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나누더라. 저탄소강이라는 것은 0.025에서 0.3 사이, 0.040에서 0.6 사이를 중탄소강, 고탄소강은 0.6에서 2.0까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탄소강이에요. 탄소강을, 이 강철을 보통 말해서 탄소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강 하면 이 강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탄소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탄소강을 다시 분류를 세 부분으로 하면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순강주, 이 순강주 마찬가지고 이 탄소강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 플러스 기분안주 5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를 갖다가 탄소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소강.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합금강이에요. 합금. 합금강은 뭐냐면요, 이 탄소강에다가 다른 원소를 추가한 게 합금강이에요. 즉 기본 안주 5개만 있는 것은 탄소강이고, 안주를 부족해서 안주를 추가로 시켜요. 오페라를 보는데 순강주를 먹으면서 기본 안주 5개를 먹다가 안주, 나 안주 크롬을 시킵니다. 야, 크롬 더 주세요. 크롬 들어가거나, 니켈 더 주세요 해서 니켈을 추가하거나, 몰리브덴을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티타늄이나 바나듐, 니오금, 텅스텐, 코발트, 이런 안주들을 추가로 시킵니다. 이런 게 포함이 되면 이게 바로 합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순금속 그리고 합금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대체적으로 합금은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안주들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합금강에는 안주를 추가한 거다. 근데 이 합금강도요, 저합금강, 고합금강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기준이요? 안주를 추가한 게 5% 미만이면 저합금강, 즉 추가 안주가 적으면 저합금강이고, 안주 추가를 많이 하면 고합금강이 되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탄소강에는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탄소강은, 자, 강의 분류는 순강주, 탄소 함량에 따라서 0.025%인 미만인 순철, 0.025에서부터 2.0까지를 강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왜 강철을 가장 많이 쓰느냐?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강도도 적당하고 늘어나거나 변형되는 것도 적당하니까 많이 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강철을 다시 분류를 하면 탄소 함량이 이 중에서도 적은 저탄소강, 중간 정도인 중탄소강, 높은 고탄소강으로 나누더라. 그래서 0.025에서 0.3, 0.3에서 0.6, 0.6에서 2.0 이 사이를 말하란다. 이 철에다가 안주를 추가한다.
5가지 원소, 기본 안주 말고 5가지 원소의 이걸 말고 다른 원소, 안주를 추가한 게 합금강이 되고요. 그 추가된 안주의 양이 5% 미만이면 저합금강, 5% 이상이면 고합금강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에서 철강이라는 얘기는 철과 강을 합한 겁니다. 철과 강을 합한 것을 철강이라고 하는데요. 강도, 경도, 인성, 전연성 등 기계적 성질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열처리에 의해서 성질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자, 이게 철강입니다. 자, 공업적 견지에서 공업적으로도 아주 좋은 재료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강이다. 철강. 일반적으로 철강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순강주, 강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철. 자, 순강주 비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수함량이 순철은 0.025% 미만, 강철은 0.025에서 2.0 사이, 주철은 2.0부터 6.67. 이게 주철이다. 제조는요, 뭐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기계적 성질. 아까 얘는 움직일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잘 늘어나서 연성이 크죠. 연합니다. 근데 강철은 적당합니다. 주철은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취성이 크면 잘 깨집니다. 늘어나지를 않아요. 가공이나 용접성 너무 연하죠. 연합니다. 그리고 적정하고요. 그래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용접이 불량합니다. 열처리 너무 연한 탄소가 없기 때문에 담금 효과가 없어요. 열처리를 그래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담금 효과가 좋습니다. 강철. 일반적으로 담금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강철. 자, 강은요 순강주로 구별이 되고 강철을 다시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더라. 0.025에서 0.3 저탄소강, 0.3에서 0.6 중탄소강, 0.6에서 2.0 고탄소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죠? 네. 이 기본 안주 5개에다가 안주를 추가하면 합금강이 된다 그랬어요. 그 추가한 안주 양이 많아요. 5%보다 크면은 고합금강, 5%보다 적으면 저합금강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참고로요. 우리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계를 하시는 분들이랑은. 자, S45C, 45C 우리 많이들 쓰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거 45C 또는 S를 생략해서 45C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요 SM45C가 돼요. 자, S45C나 SM45C는 같은 얘기입니다. 또는 이걸 S45C 또는 SS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건 그냥 그 나중에 보고 S45C, SM45C. 자, 이렇게 봅니다. SM이 정상이고요. 일본 쪽 애들이 S45C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S45C와 SS400의 차이점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SM, SS 이것은 강의 종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SM 이거 머신이라는 뜻이에요. 머신 스틸. 그래서 기계 구조용 강을 SM이라고 부릅니다. SS는요 일반 구조용 강제예요. 구조용 강제. 그래서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강을 SM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쓰는 강들 이것을 SS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45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 4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5C, 이 C가 탄소라는 뜻이에요. 탄소. 즉 45% 탄소냐? 탄소 함량이 45%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아물이 많아봐요. 얼마? 아까 6.67이에요. 2% 이상 6.67을 주철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최대한 탄소를 함유한 게 6.67%이기 때문에 45%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0점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즉 45%가 아니라 0.45%. 이게 이 45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400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최저 인장 강도, 여러분들 인장 강도 지난 최초 시간에랑 공부했습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자, 그러면 SM45C라는 얘기는 탄소강이라는 뜻이고요. 탄소 함량이 몇 프로? 0.45%. 그러면 이게 순강주에서 순철입니까? 강철입니까? 추철입니까? 아까 우리 순철은 0.025% 미만이었고 0.025에서 2%까지가 강철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0.45%는 강철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시겠죠? 0.45%는. 자, 그 다음에 0.45%는 저탄소강입니까? 중탄소강입니까? 고탄소강입니까? 0.025에서 0.025에서요 2%까지 강철이고 그걸 세분해서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을 한다 그랬습니다. 0.025에서 0.3%까지가 저탄소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0.3에서 0.6이 중탄소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45%는 중탄소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045C는 강철 중에서도 중탄소강에 해당된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최저 인장 강도가 400kg/m의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다 쓰느냐? 기계에 쓴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구조용 강인데요. 이것들은 일반 범용인 강제고요. 열 처리를 거의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H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이보다 고급이 이거예요. 기계 구조용 강입니다. 일반 구조용 강인 SS보다 고급인 것이 SM입니다. 네, 신뢰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일반 구조용 강보다. 그래서 기계에다 사용하니까 SM인 거고요. 중요 부품에 사용하죠.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중요 부품에 SM 고급강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열 처리를 했었습니다. 처리를 해서 더욱 튼튼하거나 특수 목적에 맞도록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 크랭크축, 로드, 볼트 너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단에서, 공장에서도 45C라고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45C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탄소 함량이 0.45%인 기계 구조용 강을 45C라고 하더라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취업해서 야 이거 45C인데 라고 하면 이게 그 말했던 기계 구조용 강이고 0.45%의 탄소 함량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강철 중에서도 중탄소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차이점을 알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강도를 표시할 때 이거 S 또는 SM을 생략하고 S45C라고도 쓴다 그랬습니다. SM 또는 SS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S45C와 SS400의 차이점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이번 주차의 보고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하고요. 주소에 맞게 보내주시고 반드시 파일 이름을 3주차 학번 이름 이렇게 써주시고요. 제출 기한은 중간고사 시작 이전까지 아마 중간고사가 10월 19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18일까지 꼭 제출을 하시고요. 이후의 제출은 결석 처리가 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보고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철, 즉 강의 5대 원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5가지 안주죠? 기본 안주 5개. 기본 안주 5개 뭡니까? 뭐죠?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탄소, 규소, 황 이건 포함이고 크롬은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원소가 아닌 것은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망간은 어떤다고요? 특공대라 그랬습니다. 네, 특공대 투입하는 이유는 MNS를 만들기 위해서 FES를 못 만들게끔 먼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FE가 들어있으면 이건 기본 원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철도 5대 원소는 아닙니다. 그냥 반드시 그냥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요. SM45C에서 45의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45는 퍼센테이지죠. 뭐의 퍼센테이지입니까? 탄소 C의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45%가 아닌 0.45%다. 참고로 SM이라는 얘기는 S라고도 쓰더라 라고 했고, 이것은 기계 구조용 강의더라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까지도 다 풀어 드렸으니까 앞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요. 비록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4주차에서 오페라 나머지 부분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